안녕하십니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표준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걸음마기 아이 돌보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걸음마기 아이들은 성장보다도 발달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발달이 급속도로 일어나면서 뇌도 막 커져요. 사실은 평생 써먹을 뇌 용량이 이 시기에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해봐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기에 아이들의 뇌 발달을 자극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잘 자극해 주지 못하면 IQ가 충분히 발달되지 못해서 나중에 이제 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먼저 아이는 뭐 비싼 장난감, 좋은 학습 도구 이런 거를 사줬다고 해서 뇌 발달이 저절로 일어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사회적인 상호작용, 즉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작용에 의해서 뇌가 발달되는 거예요. 가족들이 이제 아이와 같이 놀아주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뇌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를 계속 잘한다 하고 격려해주는 그런 관계에서 학습이 잘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이가 좀 불안해하는, 두려워하는 환경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디 낯선 곳에 가서 학습을 시키겠다 이런 거는 사실 이 나이 때는 소용이 없는 일이죠. 시간을 정확하게 일정하게 딱딱 정해주는 게 좋아요. 식사 시간이라든지 낮잠, 취침 시간 같은 걸 다 정해놓고 항상 그 시간에 일관되게 일들을 함으로써 안정된 마음 상태를 유지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특별한 어떤 도구나 이런 거를 써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일상적인 사물이나 행동의 이름을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애들이 단어를 많이 익힐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건 그릇이야. 네가 아침을 먹을 수 있게 요 시리얼을 요 그릇에다가 부을게. 이렇게 하면 애가 그릇, 아침, 시리얼, 그리고 붓는다라는 동사까지 알 수 있게 되겠죠. 이게 이제 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반복이 되면 애가 이제 그런 단어를 하나하나 익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난감도 창의력을 좀 북돋아 줄 수 있는 장난감이 좋습니다. 아주 복잡한 작용을 하는 비싸고 막 의자잔 기능이 많은 그런 장난감 사실 별 소용이 없어요. 간단한 장난감이 오히려 애가 상상력을 자꾸 자극을 하게 돼서 아주 단순한 블록도 몇 개 이렇게 쌓고 저렇게 쌓고 이 색깔의 블록을 밑에 놓고 저 색깔의 블록을 위에 놓고 이런 식으로 놀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기 때는 간단한 장난감이 더 아이들의 창의력을 북돋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손과 눈을 이렇게 쓸 수 있는 장난감들, 손과 눈을 조화시킬 수 있고 요 손을 잘 써서 미세능력 운동을 발달시킬 수 있고 감각을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블록 또는 이제 부드러운 이제 봉제 인형 이런 것들이 좋죠. 그리고 아이와 이렇게 하는 스킨십, 신체 접촉 이런 게 아이에게 안정감과 행복을 주기 때문에 우리 뇌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강아지들 교육시킬 때는 뭐로 합니까? 맛있는 간식 가지고 훈련을 시키잖아요. 우리 아이들은 좀 달라요. 좋은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간식을 주는 것보다는 말로 칭찬해주고 안아주고 다독여주고 이렇게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스킨십과 신체 접촉이 더 좋은 보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맛있는 간식을 걸어놓고 스마트폰을 영상을 보여준다, 어딜 놀러 데려간다 이렇게 거창하게 하지 마시고 안아주고 말로 칭찬해주고 한 번이라도 머리를 더 쓰다듬어주는 행동이 더 좋은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이의 행동과 기분을 잘 살펴야 됩니다. 아이가 화가 났을 때, 기분이 좋을 때 이런 이제 아이의 감정 상태를 잘 보고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의 감정 상태랑 관계없이 똑같이 이렇게 행동을 하다 보면은 아이는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건 아이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뇌 발달에도 좋지가 않은 거죠.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도 아이에게 계속 말을 걸어줍니다. 옷을 입히고 음식을 주고 또 놀고 걷고 운전하고 이런 동안에도 아이에게 계속 말을 하거나 할 말이 없으면 노래라도 부르는 거죠. 그리고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아이들의 유치한 단어, 유치한 발음을 흉내내지 마시고 어른의 언어를 사용을 해서 간단한 단어로 따박따박 발음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좀 천천히 해줘야 돼요. 우리가 말을 배울 때, 외국어를 배울 때 어떻습니까? 외국인들이 영어를 빨리 얘기하면은 하나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럼 위축이 되죠. 불안하고. 그렇지만 천천히 얘기하면은 좀 알아듣기 쉽고 그러면 이제 자신감이 생겨서 내가 그 사람한테 뭘 도와주고 말도 좀 걸 수 있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빨리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불안하죠. 그리고 딴짓하게 되고. 그래서 천천히 얘기하고 내가 한 얘기를 얘가 알아들었는지 그거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내가 한 얘기에 대한 반응이 나올 때까지 아이에게 시간을 주는 거죠. 그리고 아이가 말하는 걸 듣고 그리고 완전한 문장을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애가 우유? 이랬단 말이에요. 우유? 이랬을 때 맞아, 이건 우유야. 너 우유 좀 먹을래? 이 파란 컵에 따라줄까?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단어를 따박따박 몇 가지 해서 그 단어를 자꾸 익힐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책을 읽어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 엄마들이 이제 책을 읽어주기가 조금 뭐 시간도 좀 부족하고 뭐 또 뭐 좀 힘들고 그러니까 책을 읽어주기보다는 그냥 뭐 TV를 틀어주거나 스마트폰을 보여주거나 그러시는 경우가 많은데, 두 돌 이전에 이 뇌가 급격하게 팽창하고 발달이 막 이루어지는 시기의 영상장치는 독입니다. 뇌 발달에는 특히 독이에요. 그러니까 그러고 싶은 유혹을 누르시고 책을 읽어주세요. 그래서 책은 좀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 사물을 가리키거나 만지도록 이렇게 장려하는 책이라든지 각종 이야기 책들, 동화책. 그리고 이 책을 볼 때 아이가 직접 리드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페이지도 이렇게 넘기고 또 책에 있는 그림을 이렇게 짚고 뭐 이거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주고, 아니면 엄마가 이거 뭐야? 이거는 기린이야. 얘는 사자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은 다문화 가정이 많이 있죠. 다문화 가정에서는 아무래도 뭐 예를 들어서 아빠가 한국 사람이고 엄마가 이제 외국 사람이라고 할 때 그럼 억지로 한국말을 쓰려고 애한테 그렇게 애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모국어 쓰셔도 돼요. 아빠한테는 한국말을 듣고 엄마한테는 뭐 영어를 듣고 뭐 이렇게 뭐 이중으로 언어가 들어와도 아이가 그걸 익히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외국인일 경우에는 그냥 편하게 자국어를 그냥 쓰시면서 애하고 대화를 하셔도 아무 문제 없다. 오히려 두 가지 언어를 어릴 때부터 그냥 익히면서 이렇게 잘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악을 틀 때는 좀 즐겁고 차분하고 멜로디가 있는 음악이 좋습니다. 뭐 락 음악 하고 또 뭐 힙합 음악 막 랩을 막 이렇게 속사포처럼 쏘고 이런 음악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발라드, 이지 리스닝, 클래식 이런 음악들이 정서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뇌 발달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반응이 굉장히 중요해요. 애가 무슨 어떤 질문을 했거나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즉각 해주고, 애가 알아들을수록 간단한 언어로 따박따박 정확한 발음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에 대해서도 항상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항상 간단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난로가 있단 말이에요. 난로가 뜨겁고 손대면은 화상을 입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냐면, 저건 난로인데 뜨거워, 만지면 큰일 나, 뭐 손 뒤일 수 있어, 화상 입을 수 있어. 그러면 애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애 손을 이렇게 갖고 가는 거죠. 애 손을 이렇게 난로 근처에 갖고 가면은 뭐 이제 난로에 대면 안 되고, 난로 이제 근처 가면 좀 뜨거워지죠. 그럼 애가 뜨겁다 그럴 거란 말이죠. 뜨거 하겠죠? 그러면 이게 난로인데 이건 너무 뜨거운 거야. 이게 여기는 지금 뜨겁죠. 저기다 대면 손이 다칠 수 있어. 손이 아야아야 해. 그러면 큰일 나겠지? 그러니까 저기다가는 절대 손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이와 함께 책을 보면서 그림도 같이 그리는 것도 도움이 돼요. 책을 보면서 언어도 익히고 어떤 상상력도 자극을 하면서 또 손을 쓰게 되잖아요. 우리가 특히 그림 그리는 어떤 그런 동작을 할 때 우리 뇌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거기를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같이 그려주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감정을 묘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아요. 아이가 뭐 행복을 느낀다, 기쁨을 느낀다, 분노, 두려움 같은 감정이 있을 때 애가 막 무서워하면은 너 지금 무섭구나. 제가 무서워? 뭐 이렇게 네가 지금 느끼는 감정이 어떤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지 엄마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애하고 자주 놀아줘야 돼요. 자주 바닥에서 같이 스킨십을 하면서 자주 이렇게 놀아주시는 게 애 발달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맡길 경우가 있죠. 어린이집에 맡길 경우에는 요즘 이제 어린이집에서 뭐 뉴스에 간혹 이제 어린이집 학대 문제도 나오고 그러니까 좀 불안하신 어머니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볼 때 대부분의 어린이집 선생님들 다 좋으신 분들이고 애들을 많이 사랑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도 어린이집에 좀 자주 방문을 해서 시간 날 때마다 좀 가서 그 어린이집 선생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주는 게 좋아요. 얘가 오늘 어린이집에서 어떻게 놀았는지, 애 발달을 위해서는 어떤 교육 방법이 좋은 건지 이런 거를 좀 자주 얘기해서 집에서도 긍정적인 보육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걸 이제 선생님들하고 많이 얘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경험이나 스트레스는 아이에게 굉장히 상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상처가 좀 오래 가요. 그리고 이게 뇌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니까 애가 상처가 될 만한 일, 스트레스가 심한 일이 생겼을 때는 애를 꽉 끌어안고 안심시켜주고 그런 위험한 것으로부터 부모가 항상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을 애한테 이해를 시키고 안정감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애가 안정이 될 때까지 충분한 시간 동안 안아주고 다독여주고 안심을 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뭔가 우리 애는 발달이 좀 뒤처진 것 같다. 물론 이제 요즘은 영유아 검진을 하기 때문에 영유아 검진을 통해서 발달 문제를 미리 이렇게 캐치를 해서 좀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는 큰 병원으로 우리가 가서 검사를 받도록 이렇게 해주고 있죠. 근데 이제 영유아 검진도 이렇게 일정한 기간 동안 기간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그 사이에 이제 문제가 발견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진료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애가 이제 걸어야 되는 거죠. 걸음마기 아이니까 걸어야 되는데 18개월까지 애가 전혀 걷지 못한다. 한 발자국도 뛰지 못한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걸을 때 발끝을 이렇게 세워서 까치발이라고 하죠. 까치발로 이렇게 걸을 수가 있어요. 까치발로 걸을 수가 있는데 걷기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어요. 근데 계속 애가 발바닥으로 걷지 않고 까치발을 계속한다. 그럼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어 발달인데 18개월까지 단어를 15개 이상 말하지 못한다. 물론 이게 정상적으로도 그럴 수 있지만 발달 문제 때문에 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상담을 좀 받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돌이 될 때까지 단어 2개를 넣어서 문장을 말하지 못할 때 그때도 역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15개월이 됐는데 늘 쓰는 우리 가정용품들 있잖아요. 뭐 칫솔이라든지 전화, 벨, 수저 이런 이제 단어를 전혀 말하지 못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돌까지 어른의 행동이나 말을 전혀 흉내낼 생각을 안 해요. 이 나이세 아이들은 모방범이라서 뭐든지 부모 행동을 따라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애가 어른의 행동을 따라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말도 전혀 흉내내질 않아요. 이러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돌이 될 때까지 애가 아주 간단한 지시사항, 곰인형 가져올래? 이거 좀 쓰레기통에 버려줄래? 간단한 지시사항도 애가 전혀 따르지 않는다. 또 두 돌까지 바퀴 달린 장난감을 밀 생각이 없다. 자동차를 사줘도 밀 생각이 없이 그냥 두고만 본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진료를 받고 필요하면 좀 큰 병원 가서 발달 문제에 대한 검사를 좀 받아봐야 됩니다.